폐하,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하옵니다. 지금 거란군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전령이 급보를 전하자 현종은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전투는 어떻게 되었소? 설마 우리가 졌다는 말이오? 전령은 울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옵니다. 상원수 강감찬이 적에게 포위되어 생사를 알 수 없고 고려의 중갑기병도 거란 기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전사했다고 하옵니다.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둔 거란군이 다시 개경으로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고려가 귀주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현종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곁에서 소식을 듣던 유진이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강감찬 그자가 분수도 모르고 거란과 대회전을 치룬다고 하더니 결국 이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재상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으나 이젠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정신이 혼미해져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채충순이 현종에게 고합니다. 일단 몸이라도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길밖에 없사옵니다. 황실을 보존하시옵소서. 현종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고려의 정예병이 모두 소멸했으니 내가 몽진을 떠난다고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소. 거란군이 이 강토를 모두 집어삼키고 온 고려의 백성들이 거란에게 짓밟히게 될 거요. 몽진은 백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요. 차라리 내가 친조에 응하여 백성들만이라도 지옥에서 구제하는 것이 군주의 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요. 현종이 결심한 바를 밝히자 신하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란군은 개경에 무혈입성을 하였습니다. 현종과 황족, 궁녀 그리고 고위 귀족들을 포박하여 거란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란의 수도인 상경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행군 내내 추위와 배고픔이 현종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현종은 소배압에게 건의합니다.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하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약을 좀 나눠주시오. 그 말을 듣자 소배압은 웃으며 말합니다. 전쟁과 행군으로 지친 것은 우리 거란도 마찬가지요. 그대의 처첩들이 술시중을 들며 병사들을 위로해준다면 한번 생각해보겠소. 현종은 분개하여 소배압에게 달려들었으나 소배압을 호위하던 거란 병사들에게 금방 제압됩니다. 병사들은 현종을 마구 구타했으나 소배압이 병사들을 말립니다. 폐하께서 고려국왕을 생포해 오라고 하셨다. 소배압이 제지하자 병사들이 그제서야 구타를 멈춥니다. 현종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 고된 행군을 이기지 못한 인원들은 길에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병을 얻어 객사했습니다. 강감찬처는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몸이 쇠약해졌고 강추위를 이기지 못해 압록강을 건너다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개경에서 출발하여 상경까지 가는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거란의 수도인 상경에 도착한 현종 일행은 거란 황제 야율융서를 아련하게 됩니다. 대량원군이 드디어 친조를 행하러 오셨구려. 야율융서가 껄껄대며 웃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대가 짐을 기만한 것이 수백 번은 좋게 될 것이오. 이제서야 이 꼴로 친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 짐은 절로 웃음이 나오는구려. 현종은 고개를 조아린 채 그저 면목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야율융서가 현종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짐은 그대를 후작으로 봉할 것이오. 그리고 상경 옆에 촌락에 거처를 마련해 줄 터이니 그곳에서 짐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머물도록 하시오. 야율융서는 현종을 유배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패전의 군주치고는 예상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종과 함께 끌려온 황족 여성들의 삶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율융서는 전리품이 된 원성왕후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원성왕후를 은밀히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의 아비 김은부가 사신으로 거란을 방문해 짐을 속인 전력이 있다. 그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자식인 그대가 응당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짐은 관대하여 그대를 용서해주고자 한다. 그 대신 목욕 재개하고 내 수청을 들 준비를 하라. 원성왕후는 야율융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굴욕의 밤 대신 자결을 택하게 됩니다. 야율융서는 원성왕후가 절개가 있는 여인이라 칭하면서 그녀에게 시호를 내리며 죽음을 기립니다.
야율용서는 이제 현종의 두 번째 황비인 원화황후에게 수청을 요구합니다. 원화황후는 차마 죽음을 택하지 못하고 야율용서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원화황후는 야율용서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야율용서는 크게 기뻐하며 현종이 머무는 유배지에 다음과 같은 서한과 선물을 보냅니다. 경의 처가 내 아이를 낳았으니 경에게도 상을 내리겠다라면서 비단옷을 2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야율용서의 서한을 받자 현종은 분개했습니다. 자신의 처첩들을 농락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조롱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멸망한 나라의 군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현종은 그저 시골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그저 삶을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종은 야율용서에게 성은이 망극하다는 답장을 보냅니다. 원성황후의 두 동생인 원해황후와 원평황후는 고려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소배압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소배압은 고려의 황후들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몇 년 뒤 소배압이 병사하자 두 황후는 또 다른 거란 제후의 여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황후들은 거란 황실이나 제후들의 첩이 되는 치욕을 겪었으나 이것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 외 황실의 일원이나 궁녀들의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세의원에 끌려가 그곳에서 한평생 노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세의원은 명목상 빨래와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며 전장에 나서는 군사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위안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여인들은 세의원의 창기가 돼 한평생 거란군에게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대패하면 벌어질 일을 북송의 황제, 휘종과 흠종이 만주의 금나라에게 패하며 겪었던 정강의 변에 비추어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에피소드들은 북송의 황실이 실제 경험했던 지옥이었으며 이런 역사를 보면 귀주대첩이 얼마나 위대하고 간절했던 승리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